So good afternoon. First,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It's great to have you in our ADH hall. 오늘 이 ADH 홀에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My name is Michael Agner, and I'm the acting management counselor from the embassy here. I've been in Korea about 3 years. I'm here with my husband and our 2 children, so it is an absolute honor for me today to be here with these stars. 제 이름은 마이클 에그너. And telling us a little bit about who you are. 네, 괜찮으시면 그럼 오늘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굉장히 좋네요. 저는 너에게 가는 길, 방금 영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너에게 가는 길에서 비비안으로 출연한 주연 배우 비비안이고, 지금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게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비라고 하고요.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고 있고, 제 아이는 바이젠더, 팬멘티, 에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지션 마친 FDM 남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그 GV가 좀 그리우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연보동치마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너에게 가는 길을 연출한 병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하신 마빈님의 아들이자 젠더케어 당사자인 이한결 봉래호라고 합니다. So thanks for those introductions, and if I may, I'll get started with Director Bjorn. First question for you. What an inspiring and thought-provoking film. And I wanted to just ask you, thinking about the documentary and how you honestly portrayed Nabi and Vivian's journey, could you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e inspiration for that? 네, 그러면 먼저 변규리 감독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많은 생각할 거리를 불러일으키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된 최초의 어떤 영감을 주는 어떤 것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이 다큐멘터리를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을까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연보동치마라는 단체에 약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너에게 가는 길이라는 작업이 탄생하기 이전에 연보동치마에서 이제 커밍아웃 3부작이라는 이제 시리즈들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종로의 기적이라는 이제 게이들의 이야기를 만든 것이 있고, 그다음에 3XFTM이라는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의 이야기들을 만든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레즈비언 정치도전기라는 지금은 구술생애사 작업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연숙 선생님의 이제 정치도전기를 그린 이제 영화를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연보동치마는 이제 그 성소수자 커뮤니티 혹은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 현장과 그다음에 그 현장의 이야기를 어떻게 좀 더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인권적으로 더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는 어쨌든 이 활동가 집단이자 그 다음에 영화 제작 집단인데, 이 이후에 계속 다른 뭐 용산 참사나 이런 이야기들을 좀 다루다가 다시 성소수자 이야기를 좀 다뤄보자 라고 이야기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 한참 대선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어떤 후보자분께서 이제 동성을 반대한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워딩을 직접적으로 사실 썼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은 사실 공개적인 되게 자리였고, 그것이 생중계된다. 그리고 엄연히 어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이 그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다시 다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렇다면 성소수자 부모 모임도 그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을 좀 제작해 달라고 저희 팀에 좀 의뢰를 주셨었는데, 그것을 계기로 이제 부모 모임의 활동가분들을 좀 만나게 됐었고, 그 활동가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분명히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될 수 있겠다 한국 사회에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님들도 이제 마음으로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혹은 아직 따라가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활동가로서, 그리고 부모 모임의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마음들이 좀 충돌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정에 관해서 그다음에 이야기를 좀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영화를 연분홍 치마와 성소수자 부모 모임이 함께 만들자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So we decided to film this movie with the help of the Pinks. Super, that's fantastic. And you know, one thing you mentioned is that there are so many different audiences that you're speaking to. You're speaking to people going through a process of identity confirmation. You're speaking to parents of children going through that process. You're speaking to politicians and perhaps a society that might not be as accepting. All these different audiences, what is the message that you're wanting to send to them? 네, 지금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감독님께서 얼핏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다루는, 접하게 되는 그 청중들이 아주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녀들을 둔 부모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의 정치인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다양한 그 청중들한테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관객분들도 어떻게 이 영화를 느끼셨을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요. 사실 저는 이 영화에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이 영화를 기획할 때 외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 이제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이 이제 내가 커밍아웃을 하고 싶은데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모에게 설명한다, 혹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설명한다, 내 친구에게 설명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은 텍스트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잘 전달될지, 그리고 혹은 상대방이 이 이슈 혹은 이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나는 계속 가늠을 하면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어떤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가 그 시간을 좀 단축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커밍아웃을 하는데 이 영화가 마음껏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이제 홍보 배급했을 때도 어떤 이 영화의 티켓 자체가 커밍아웃 티켓이라고 우리 얘기해보자,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영화에 이제 오늘 같은 이런 극장 개봉을 했었던 당시에 당사자분들이 부모님과 많이 손을 잡고 오셔서 오늘 커밍아웃을 부모님께 좀 하려고 한다. 그 오픈 채팅방 같은 곳에, 그러니까 이제 나비님 부모 비비안님 좀 많은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는 성소수자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부모와 소통하는 그것이 굉장히 성소수자가 아니어도 사실 그건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에게 혹은 나의 부모에게 나를 설명한다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라는 이건 분명히 관계의 문제이고, 아까 이제 그 대사가 외교관님과 나가서 저희가 잠깐 토크를 했었을 때도 사실 모든 문제가 완벽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할 뿐이다라는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런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실 늘 완벽하거나 혹은 어떤 되게 완벽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로에게 좋은 존재 혹은 좋은 사람 혹은 대등한 사람으로서 마주서기 위해서 늘 노력해가는 그 과정만이 이 관계의 되게 최우선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비님께서 귓속말로 이걸 왜 안 하느냐고 하셨는데 저희가 영화를 개봉할 당시에 사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에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했었고요. 물론 그 국회에서 여전히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제정을 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그 차별금지법을 함께 관객분들과 이걸 제정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저희 나름대로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이런 피켓팅 같은 것들을 들면서 그런 사진들을 늘 계속 게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미를 이제 알리기도 했었고 저기 이제 사실 저희만 여기 패널에 나와 있지만 저기 뒤에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함께 오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잠깐만 인사해 주시면 잠깐만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ou said stayed in my mind. You said you missed the microphone, and I have to agree, you're a natural movie star, so I need to get your autograph before we leave. 이기현님께서 마이크에서 앞에서 얘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타고난 영화 배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가시기 전에 제가 사인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So with that in mind, this was an epic documentary. It spanned not only 4 years, but also COVID, right? If the three of you, Vivian, Nabi, and also Hankyo, if you could tell me a bit, what were some of the most memorable moments of this documentary and the filming of it? 이 영화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촬영이 된 일종의 대서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년 동안 이제 촬영이 됐는데 그 기간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출연하신 분들한테서 궁금한 것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아까 마이클이 저 이제 마이크 되게 오랜만이라고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마이크와 카메라를 좋아하더라고요. 그거를 다큐멘터리 영화 작업을 하면서 알게 됐고 또 개봉을 하고 관객분들을 만나면서 내가 남들 앞에서 뭔가 내 얘기를 들려주는 걸 되게 즐기는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 개봉하고 한 달 반 정도 개봉했고 공동체 상영을 100번 정도 하면서 영화 GV를 100번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서 조금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저는 너무너무 인상적인 순간이었고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하면 돈을 제일 많이 쓴 장면입니다. 제가 캐나다에 로켓 촬영을 저희 연분홍 치마가 어렵지만 이거는 꼭 찍어야 된다 해서 제가 사실 아직 비행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3박 4일만 딱 일정을 뺄 수가 있어서 진짜 짧게 그 키퍼 장면을 찍기 위해서 3박 4일을 무려 표를 끊어주셔가지고 저는 항공사 직원이라 싸게 갈 수 있지만 그럼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약이 안 되니까 어쨌든 끊어주셔가지고 비싼 표로 캐나다 가서 키퍼 장면을 찍은 장면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Nabi?
네, 저는 실은 영화 안에서 소방서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원래 소방서에서 뭘 촬영을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찍었습니다. 얘기하고 직원들에게는 제가 이제 이거 외에 소방 관련한 이런 언론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했거든요. 소방 관련 인터뷰야, 그리고 또 상사애들에게는 그렇게 소방 관련 인터뷰니까 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어디 인터뷰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고 얘기를 안 했고요. 허락을 잘 이제 받으려고 하면 안 해주겠죠. 그래서는 허락보다는 나중에 용서를 구하려고 얘기 안 하고 무조건 찍었고요. 영화 나오고 나서 이제 저희 상사들이 좀 많이 보시기도 했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 어쩔 거야. 대체?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해주셨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 좀 소방서가 이제 보기 드문, 우리나라에서 이제 언론에서도 소방서 장면이 잘 안 나오는데 영화에서 좀 그런 걸 좀 자유롭게 찍었고, 제일 좋았던 건 저희 아이유와 함께 성별 정명이라던가 그리고 어려운 일을 같이 겪는 그런 과정들이 담겨 있어서 부모가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런 표현들을 잘 못하잖아요. 저도 뭐 살갑게 저희 아이한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 영화를 같이 찍으면서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이런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싶고요. 영화에서 좀 대면대면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면대면하지만 전보다는 좀 사이가 좋아진 걸로 생각해요. 저는 영화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수술을 받을 때나 법원에 들어갈 때는 아무래도 촬영이 어렵잖아요. 특히 제가 수술을 받았던 병원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이어서 본격적인 카메라를 들고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슴 수술을 받을 때도 이후에 이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을 때도 카메라는 안 되는데 핸드폰 카메라는 돼서 어머니가 약간 그 순간을 담는 것처럼 감독님에게 보내드릴 요량으로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법원에 들어갈 때 법원에 2번 갔었는데요. 작게는 아니지만 이제 녹음기를 켜놓고 애초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다행히 영화에 법원 장면이 사용이 됐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몰래 밀반입해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So real James Bond here, right? So a question for Navi and Vivian. We chatted about this outside, and when I came out to my parents, my mother is very religious. We're from the South in the U.S. It wasn't a very easy conversation. 네, 그 비비안과 나비님께 특별히 이제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바깥에서도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 커밍아웃을 했던 상황만 보더라도 저희 부모님들도 이제 미국의 남부에 사시는 분들이고 아주 종교가 이제 그 종교적인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어서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And not all parents can accept their children coming out, but you've become advocates and very vocal advocates to make a change. Could you tell me a little bit about what inspired you and where do you find that courage to do that in a society that sometimes is not as open or welcoming as we would want? 네, 그래서 사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의 커밍아웃 앞에서 이것들을 다 완전히 수용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분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옹호자가 되셨는데요.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옹호자의 길을 가기까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셨는지, 어떤 계기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개방적이거나 우리를 환영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그 옹호자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니, 뭔가 굉장히 근사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저는 굉장히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커밍아웃을 받았을 때 저희 아이가 7년 정도 본인을 부정하던 시기, 굉장히 스스로를 혐오하던 시기를 지나고 그 시간을 혼자 감내하고 커밍아웃을 21살에 했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니요. 저는 되게 좋은 부모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을 때 난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왜 눈물이 날까? 슬프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눈물이 나서 이제 며칠 동안 눈물이 난 채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난 왜 자꾸 눈물이 날까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사회가 저한테 그런 편견을 넣어줬더라고요. 뭔가 우리 아이가 힘들 거야, 뭐 슬플 거야, 뭐 사람들한테 혐오받을 거야. 그런 걸 제가 스스로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난 왜 그랬을까 해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가 잘못된 거죠. 그거를 진짜 한 며칠 만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론 그 며칠 만에 깨닫고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당연히 없겠죠. 근데 저는 다행히 성소수자 부모 모임을 찾아왔었어요. 근데 물론 그것도 저희 아이가 데리고 갔죠. 처음엔 사실 두려웠죠. 뭔가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약간 두려운 마음에 갔는데 첫날부터 제가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일단 성소수자들을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본 적이 처음인데 너무 저랑 다 똑같은 분들이고 나는 왜 이분들한테 편견을 갖고 있었지? 또 그날 큰 깨달음을 얻고 계속 그 모임회를 나가게 됐고 가서 어쨌든 제 얘기를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교육이나 뭐 정보도 많이 받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그러니까 사회는 왜 바뀌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저희 아이 커밍아웃 받고 한 2달쯤부터 주변에 얘기를 하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금방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알았으니까. 그래서 직장에서도 하게 되고 친구들한테도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또 제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생각을 바꾸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보람이 있었고 또 그들이 저한테 보내주는 응원도 되게 저한테 힘이 됐고 그래서 하다 보니 또 영화를 찍게 됐고 영화를 통해서 진짜 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세상을 향한 커밍아웃을 하게 됐잖아요.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응원과 힘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저는 또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힘들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건 아닌 것 같고 다 저한테 힘과 응원과 이런 사랑을 주시는 힘들 그리고 저희 아이가 또 엄마가 이렇게 활동을 잘 해줘서 본인이 어딜 가서 혐오를 받아도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얘기를 또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사랑의 힘이죠. 관객분들이 우리한테 보내준 사랑도 사랑이고 제가 또 아이한테 주는 사랑도 사랑이고 그래서 이런 어떤 사랑의 힘들이 모여서 뭔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지정성별 여성이었으니까 또 같은 여자아이한테 연애 편지를 써서 레즈비언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괜찮았던 이유는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레즈비언 취미로 봤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이가 20살 넘어서 트랜스젠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먼저 들은 생각이 왜 그러면 레즈비언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엄마한테 트랜스젠더인 걸 이렇게 오랜만에 오랫동안 얘기를 못했나 물어보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런 혐오적인 차별적인 발언을 했다고 그래요. 여자애가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가슴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할 때 우리 사회가 여자로 사는 게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로 살고 싶어 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트랜스젠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가
엄마는 트랜스젠더를 이해 못할 거야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레즈비언을 봤으니까 이해를 했었는데 제 주변에 트랜스젠더를 봤더라면 저도 쉽게 이해를 했을 건데 저 정도의 사람이면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비안의 남편분인 지민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성소수자는 이용과 같은 존재다. 들어본 적은 있는데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본 적이 없어져서 트랜스젠더를 알고 나서는 좀 많이 그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구나 라고 해서 이제 가시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저희 아이가 자꾸 뭘 인권 감수성 이런 걸 자꾸 저한테 가르치려고 했어요. 엄마 그보다 더 잘해야지 그렇게 아무 데나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잔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제 너무 어느 날 힘들어서 나 그러면 부모님 활동 그만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지지하고 싶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관두는 거 그게 시스젠더 횡포야. 그러고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당황하고 저도 화가 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저한테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는 더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잖아. 엄마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 라고 하고 계속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실은 그런 기대가 없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냥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이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계속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서 부모들이 얘기를 하죠. 자식이 스승이다. 그렇지 않으면 50, 60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알 기회가 없을 텐데 자식이 참 큰 초대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이 여전히 실은 바깥에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저로서는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비비안이 말씀했던 것처럼 실은 영화를 만드는 것은 이게 감독님이고 또 배우도 있고 제작사도 있지만 영화를 완성하는 건 관객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내놨을 때 많은 분들이 같이 호응해주고 이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지지를 보내주고 할 때 정말 힘이 세지고 이 영화에 대한 어떤 의미가 완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와서 같이 영화를 보고 같이 호응해 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for that from both of you. And for one final question for me, and then we'll open up for a few questions from the audience. Just for Hanfjord, listening how strong you are and how powerful your message gets out from your mother, I'd like to know what message you have for the audience here, how we can be better allies to LGBTQI+ persons. 네, 그 한결님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여쭤본 다음에 저희 이제 관객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결님 지금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셨는데 오늘 그 관객들한테 특별히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엘라이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트랜스젠더를 본 적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트랜스 여성만 봤다거나 아니면 미디어에서 왜곡된 트랜스젠더의 엄청나게 패티시화된 이미지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냥 삶을 살아가는 트랜스젠더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커요. 그냥 날씨가 좀 더우면 아우터를 벗고 아니면은 좀 따뜻하게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모습을 보여드리면 나중에 주변에 누군가가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는 시그널을 보낼 때에도 아, 이 사람은 미디어에서 나오는 그렇게 외모적으로 엄청나게 강박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어도 트랜스젠더일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트랜스젠더라는 커밍아웃을 했을 때에도 이미지화된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정체성 자체로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연결 다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온 게 큽니다. And on that note, we have time for a couple questions. I'd like to turn to the audience and see if anyone has something you'd like to ask, in English or Korean. 질문 2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나 한국어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저는
Teen Young Korea에서 D&I 리더를 맡고 있는 박세은 이사라고 하고요. 우선 오늘 되게 연예인을 보는 기분입니다. 제 영화 보면서 너무 막 혼자 여기서 울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있었어가지고 좀 민망하기도 한데 가능하다면 한 2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My first question would be actually for you. So I just want to hear your thoughts. Given the current Korea social context, what would be the corporate roles and responsibilities in terms of the D&I and even with the LGBTQI inclusion lens? What corporate can do more to embrace the LGBTQI inclusion? That would be the question for you. And the other question would be 여기 두 어머니들께 사실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저희 법인에서도 사실은 안전망을 좀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법인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한 2년 전이죠. LGBTQ 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가지고 좀 안전하게 이렇게 근무도 하고 좀 공유도 하고 아까 프라이드 그 영화에서 왜 이렇게 프라이드 오는지 알겠다라고 말씀 주시잖아요. 아마 좀 동질감도 느끼고 여기서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클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어려워요. 좀 이게 스무드하게 가지가 않고 아직은 얼라이들로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큰 벽 앞에 서 있는 기분이 들 때가 많아서 이런 데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데 좀 의견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I will go fast because I do want to give it to the movie stars. But 네, 첫 번째 마이클 에그너 씨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기업이 이런 그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문제, 특히 LGBTQI+를 포용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을 좀 더 잘 포용하기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그런 역할과 책임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But what I would say is, Director Byun, something you mentioned stayed in my head, and what you said outside is fundamentally this is a question about acceptance. Acceptance for who we choose to love or who we choose to be. And frankly, there is so much violence and problems in the world. Why would anyone have an issue with who a person chooses to love or who they choose to be? And humanizing that and showing the message from corporate or from government agencies like this, showing the message it's about fundamentally people and accepting people. That's what I think we should do. 네, 변규리 감독님께서 바깥에서 잠깐 대화를 했을 때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질문이라는 것은 결국 수용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이는 것. 내가 어떤 사람이기로 선택하는 것,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에 대한 수용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폭력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에 관해서 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걸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어떤 영화, 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진 것처럼 좀 더 인간적으로 이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에서 나가는 메시지건 정부에서 나가는 메시지건 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결국은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점에 맞춰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저는 일단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근데 되게 나름 직원이 엄청 많은 회사지만 저는 회사에서 한 번도 성소수자로 커밍아웃 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마 그 회사에서 제가 유일한 성소수자 부모일걸요. 저는 정말 걸어다니면서 커밍아웃을 하는 사람이고 이미 영화를 너무 많은 사람이 봤고 저는 요즘도 비행 근무를 하거든요. 저는 승무원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서 비행할 때마다 제가 아까 마이클에게도 준 그 영화 명함이 있습니다. 너에게 가는 길 찍힌 그 명함을 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하면서 뿌리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은 분들이 저를 이제 아시고 영화도 아실 텐데 성소수자가 저희 직원이 10,000명 정도 되는데 아무도 거기서 커밍아웃을 못했다는 거는
회사 내에 이 사람이 커밍아웃을 해서 얻을 이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가족 등록도 일단 혼인이 안 되니까 회사는 가족 수당을 주잖아요. 가족 등록도 못 하죠. 의료보험도 안 되죠. 가족으로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티켓도 쓸 수 있거든요. 가족은 부부나 자녀, 심지어 부모님까지 나의 할인 티켓을 쓸 수 있는데 이것도 공유를 못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성소수자임을 밝혀서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커밍아웃을 당연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에서는 당연히 내 주위에 성소수가 있다는 걸 당연히 모르죠. 그러고 그냥 또 혐오와 편견 속에 그분들이 그 주변 분들이 그런 편견과 혐오를 갖고 있으니까 또 커밍아웃을 못하고 이게 약간 악순환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밖에서 마이클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뭐 이런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인권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오신다 해서 회사 내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같은 거 아주 작지만 그런 거를 시작을 하다 보면 직장 내에서 동성애자가 있구나. 그러니까 심지어 뭐 그 결혼식을 하면 결혼 휴가를 받는데 청첩장 같은 거를 회사에 내야 되거든요. 근데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할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도. 근데 청첩장을 못 내요. 일단 본인이 커밍아웃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동성 결혼도 청첩장을 내면 뭘 휴가를 준다던가 뭐 이런 작은 조항이라도 만들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존재들을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를 만들어 주시면 충분히 이거는 LI도 당연히 더 많이 만들어지고 당사자들도 충분히 본인을 드러내서 내가 얻을 이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커뮤니티가 엄청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민주노총 이런 데서도 이런 성소수자 관련한 거를 단체 협약에 넣는 거를 막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거기 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네, 홍보 영상을 찍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다 보면 분명히 세상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회사에다 그걸 물어봤어요. 동성 결혼하면 외국에서 이제 결혼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인정이 안 돼도 외국에서 인정된 결혼 증명서를 내면 그것이 유효한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저는 이제 국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직에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회사 같은 데서 그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회사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메리트가 있으면 그 커밍아웃이나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 회사에서는 온라인도 많이 있지만 당사자들도 안전한 저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많이 보고 교육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회사에서 요청을 하면 교육을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 같은 걸로 사람들에게 의지를 회사에 의지를 보여준다면 성소수자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참고로 이런 영화를 한 편 상영을 해주신다면 그런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And now for one final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청각장애인이고 한계님 그리고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장애인이긴 하지만 비장애인들 가족들 사이에서 자라고 사실 제가 장애인으로서 저를 인지하는 적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왜냐면 가족들은 저를 비장애인으로 생각했고 저는 소수자이지만 소수자가 아니라고 저를 인식을 했고 항상 이 정체성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한계님께도 특히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떻게 이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이나 이런 사회적인 시선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찾아갈 수 있었는지 그 부모님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고립된 소수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성소수자인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소수자성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너무 어머니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 같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저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게 지금도 차별이 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이 90년대에는 훨씬 더 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로서 가지는 사회에 대한 이질감을 당연시 여기면서 저는 자랐던 게 더 크고요. 그런 맥락에서 젠더에 있어서도 또 다르구나, 또 이상한 거구나,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컸었고, 그걸 조금 더 언어로 구체화하는 게 TV에서 하리수 씨를 봤다든지 아니면 조금 늦게 홍석천 씨를 봤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렴풋이 저기 어딘가에 내가 있다, 저 사람들의 바운더리 안에 내가 있고,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엄마랑은 떨어지지만 소수자라는 점에서는, 사회에서 차별받는다는 점에서는 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 혹은 아픔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아니었던 거죠. 어느 순간 어머니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소수자성이 있다는 걸 이해했을 때, 그때 저는 오히려 처음으로 소수자성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바깥에서 차별받는 것보다 안에서 차별받는 게 저한테는 더 힘들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머니는 제복공무원들 중에서 여성으로서 혹은 특정 지방 사람들이 차별받는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살아오고,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차별이 어떻게 나쁜지, 차별에 어떻게 저항해야 하는지 체득한 게 있으셨는데, 그걸 여기선 적용하지 못한다고? 엄마 되게 실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설득하는 게 저한테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성소수자 부모라는 어떤 다른 소수자성을 갖게 되신 경험을 했고, 그게 어머니는 성소수자 부모인 거지만 어쨌든 소수자잖아요. 그리고 저는 성소수자 당사자로서 소수자고, 그게 저희의 교집합을 조금 더 늘려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소수자로서의 연대를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 소수자인 것 자체를 인지하는 과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게 너무 오히려 익숙해서 못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아예 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그래서 소위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격이라고 하죠. 나는 이게 당연하다고 살았는데 너도 당연하구나, 그러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돼,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던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친척들한테 커밍아웃을 할 때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20대였던 친척들이 받아들이는 방식, 50대인 이제 저희 60대인 이모나 고모들이 받아들이는 방식, 그리고 80, 90대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 달랐는데, 각자의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시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막 우시고 저에게 분노를 하시다가 나중에는 저를 보시고, 남자는 키가 커야 되는데 너는 키가 작아서 어떡하냐, 이 말씀으로 끝내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각자의 방식에 이해가 있고, 그건 어느 이상 제가 간섭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걸 간섭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슬프긴 하지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냥 간섭 정도로 치부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지만, 나머지 대화가 통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쁘게 설득된 거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소수자성을 주변에 조금씩 흩뿌리고 전염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었을까요? 혹시 부족한 점 있었을까요? 그 성소수자 부모들은 그 성소수자임을 이제 커밍아웃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당사자들은 되게 걱정을 많이 하지만, 부모들은 커밍아웃이란 부모를 자식의 넓은 세계로 초대하는 일이라고 저희는 하거든요. 그 초대장을 받은 부모님이 기꺼이 초대에 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초대장을 버릴 수도 있죠. 그건 부모의 몫이고 당사자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평소에도 유대관계가 좋고 자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부모님 같으면, 그게 성소수자가 아니라 무엇이라도 저희 커밍아웃 스토리에 얘가 지구가 뒤집어져도 엄마는 내 편이 하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무엇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데, 그게 안 되면, 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모 같으면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부모가 이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모들과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이해하시는 부모도 있고 끝까지 이해 못하시는 부모도 있어요. 종교적인 이유라거나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해를 하고 안 하고는 부모의 문제지 자식이 어떻게 조금은 노력할 수 있겠지만 자식 하시거나 자식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부모에게 커밍아웃하고 부모가 잘 받아주시면 좋은데 만약에 부모가 부모한테 버림받을 것 같다.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는 부모한테 버림받기 전에 먼저 부모를 버려라. 이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오랫동안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죠. 부모가 아예 뿌리고 부모의 얘기를 들어야만 한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재밌게 아는 건데 자식은 부모가 자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눴지 않나요? 부모가 자식을 잘 보살피는 게 도리지 자식에게서 뭔가 보답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성소수자와 다른 소수자성 어떻게 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를 이해시키려고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고맙지만 안타까워요. 부모 굳이 이해시킬 수 없어요.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나는 나의 자세대로 살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안 가졌으면 좋겠고 이제 필요하다면 부모에게 자료 또 같은 부류의 사람 이렇게 소개시킬 수 있겠죠. 그 정도? 그 나머지는 나머지는 부모의 몫이라고 맡기면 좋겠어요. 저도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아까 뒤쪽 분 하신 걸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저희 아이가 본인의 소수자성을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커밍아웃을 저한테 해준 그 경험이 저를 또 돌아보게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소수자 되기를 두려워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뭔가 주변을 의식하고 그냥 어떤 다수의 무리에 있고 싶어하고 뭔가 좀 불합리에도 참고 부당해도 참고 그렇게 살다가 저희 아이가 용기 있게 본인을 받아들이고 본인을 커밍아웃하고 이렇게 해줬을 때 저희 아이를 보고 엄청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노조도 들어가게 됐고 목소리를 내는 어떤 용기 있는 일들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소수여도 내가 나 자신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게 되게 내 삶에서 되게 중요하구나를 아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돼서 지금은 훨씬 더 제 삶이 풍요로워졌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나한테 집중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관계, 내가 부모의 자식이다, 형제들하고의 관계, 맞지 않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고 온전히 제 모습을 사랑하고 제 모습대로 살게 된 것 같아서 저희 아들한테 참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Thank you all. And on that note, thanks to the audience for coming today, for listening, and for engaging with this amazing group of people. 네, 이제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좋은 영화를 함께 보고 이런 그 멋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신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d just to close out on a note, our kids go to an 어린이집 here in Itaewon, and our daughter is 18 months and our son is 3 years old. And the other day, this was 2 weeks ago, I went with my husband to pick up our kids. And like you said, our children, they know they have a papa and they know they have a daddy. It's normal for our kids. But we show up at the 어린이집 and we go to get our kids, and Rafi brings his best friend over, and he says, "This is my papa and this is my daddy." And then his friend said, "Hi papa, hi daddy." 네, 그 마지막으로 저도 잠깐 이야기를 하면요, 저희 그 딸과 아들이 있는데요. 딸은 18개월, 아들은 3살입니다. 이태원에 있는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2주 전인가요? 저희 남편과 같이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아빠가 2명이어서 한 명은 파파, 한 명은 데디라고 부르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데 마침 제일 친한 친구를 데려와서 이 사람은 파파고 이 사람은 데디야 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그 친구 역시 안녕하세요 파파, 안녕하세요 데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And in that moment,
I thought to myself, you know, the beauty about children is that they're a clean slate. There's no prejudice. There's no question about what they see or something different or something that's other, right? It's a clean slate. What's sad is that we as a society, like Vivian said, we change that and we create prejudice. But the beauty is that we, as adults and as a society, we can change that just as easily as we create it. So kudos to these amazing people who've taken those steps, and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네, 아이들의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깨끗한 도화지 같다라는 거죠. 어떠한 편견도 없고 어떠한 의문도 없고 뭐가 다르게 보이고 뭐가 자기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편견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로서 보면은 참 슬픈 것이 결국 우리 스스로가 자라면서 그 편견도 만들어내고 그 편견으로 가는 길을 또 만들어내는 게 우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성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편견들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낸 것만큼이나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그 노력들을 위해서 한 걸음 내딛어 주신 여기 있는 분들께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